문재인 전 대표의 1년 전 큰절 호소가 오늘 호남의 50% 득표율로 화답이 될 것이냐, 저게 아마 관건입니다. 지금부터 현장 화면을 좀 보면서 중간중간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먼저 민영선 원장님. 저 50% 얘기를 했는데 결국 분수령이네요. 문재인 전 대표 50% 득표율.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 전체의 50%가 아니라 민주당을 지지하고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한 그런 유권자들의 그 50%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실 놓고 보면은요, 지난 총선 때 그 의석수는 하나 별로 못 얻었지만은 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얻은 표가 있거든요. 그게 전체적으로 30%에서 40%까지 많이 되거든요. 후보들별로 보면은. 그 표를 갖다가 지금 현재 안희정, 이재명, 문재인 전 대표가 나눠 갖고 있는데 그 얻은 득표 중에서 절반 이상을 문재인 전 대표가 차지해야 문재인 대세론이 호남에서 증명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정말 언론에서 지금 그 제시한 대로 오늘 호남 경선에서 50% 이상 득표를 하게 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 대세론을 갖다 이어갈 수 있는 발판이 되지만은 그리고 60% 이상이 넘어질 경우에는 완전히 2차 투표도 없을 그럴 가능성이 제기가 되지만은 만약에 그 미만일 경우에는 안희정, 이재명 그 두 후보의 추격전이 상당히 또 볼만하게 될 것입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실까요? 지금 이 시각 광주여대 체육관입니다. 후보자들이 연달에 섰습니다. 이재명, 최성, 문재인, 안희정 이 네 명의 후보가 손을 들고 이 당원들에게 차례로 인사를 했습니다. 저 화면을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이 시작된 것 같다는 느낌도 이제 슬슬 들고요. 이현정 의원님, 실제로 오늘 이 장면이 바로 대선 후보를 가를 승부처가 될 게 분명한데 문재인 전 대표 측은 결선 투표 없이 후보로 결정되겠다, 뭐 이런 포부를 밝히고 있어요. 그렇죠. 이번 주가 이제 슈퍼 위크라고 해서 각 당의 후보들이 이제 대충 결정되는 겁니다. 지금 보면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지금 3당은 대충 후보 윤곽이 좀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후보 윤곽이 이번 주에 드러나게 될 텐데, 특히 오늘 이 광주와 호남 경선에서 누가 될 것인가. 물론 어느 또 문재인 전 대표가 몇 %를 차지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향후 선거에 중요한 어떤 가늠자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은 지금 이곳에서 문재인 전 대표는 일단 1등 하는 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문제는 과연 과반을 넘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문 전 대표에 대한 호남에 대한 반문 정서를 과연 넘을 수 있을 것인가. 만약 이걸 넘는다라면 상당히 앞으로도 승승장구할 텐데. 근데 이제 이것을 보는 좀 단초가 뭐냐면 어저께 있었던 국민의당 경선을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국민의당 경선이 지금 보면 당초 예상을 넘어서 지금 호남, 광주, 전남에서만 6만 명 이상이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안철수 대표가 상당히 압도적으로 1위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대부분 보면 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는 분들이에요. 이제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왜냐하면 이제 그쪽은 완전 국민 경선이, 여기는 이제 선거인단 경선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본다면 아마 어제와 그제의 어떤 그런 AIS 투표가 됐고 오늘은 현장 투표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호남의 민심 자체가 상당히 그래도 문 전 대표에게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최근에 이제 그 전두환 표창이라든지 또 부산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좌우하기 때문에 오늘의 결과가 상당히 앞으로 대세를 형성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적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례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내빈 속에 있고 당대표 인사말로 추미애 대표도 한마디 한 다음에 아마 저희가 후보자 정견 발표 시간에 좀 현장을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최성 이 네 명의 후보가 국민의례 이후에 연단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원순 시장 그리고 윤장현 광수시장의 모습도 잠깐 이 카메라에 잡혔어요. 아까 저희가 문재인 전 대표가 1년 전에 전남 순천을 찾아가서 사죄의 절까지 했던 화면, 1년 전에는 참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에서 문전박대를 당했었는데 그 화면부터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순천 시민 여러분, 문재인 전 대표님과 고광규 후보께서 사죄의 절을 드리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받아주시고 저희 민주당 용서해 주시고 반드시 새누리당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지지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정치도 그만두고 대선도 포기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더 낮은 자세로 선거가 끝날 때까지 우리 호남 민심에 다가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선거 마지막 다시 전남 광주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호남에서 지지를 못 받으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저렇게 1년 전에 얘기했던 문재인 전 대표가 다시 지금 보시는 이곳 광주에 섰습니다. 자, 오늘 진짜 저 결과 뚜껑을 열어보면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 이번에 저 1년 전과 지금 많이 이종훈 시장 바뀌었다고 봐야 됩니까?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실제로 문재인 전 대표가 그 발언 있지 않습니까? 1년 전에 했던 발언, 난 그만두겠습니다라는 발언 때문에 공경에 처했었잖아요. 한동안.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지금 지지율을 봐라. 지금 지지율은 내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내가 1등 아니냐라고 아주 목에 힘을 주어서 이야기할 정도로 사실은 호남에서 20대, 30대, 40대의 지지가 상당히 문재인 전 대표에게 쏠리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는 50%만 넘어도 1년 전에 비해서는 정말 그 큰 어떤 성과 아니냐 했는데 워낙에 지금 문재인 전 대표의 독주가 계속되다 보니까 기대치가 너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호남에서 60, 70%는 받아야지. 지금까지 호남에서 60, 70%를 받지 아니한 민주당 후보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그렇게 받아야지 했는데 만약에 50% 살짝 넘는다 그러면 물론 문재인 캠프에서는 그럴 겁니다. 봐라 작년에 그렇게 지지를 못 받았지만 50% 넘지 않았느냐라고 큰 소리를 치겠지만 그러나 그거는 상처를 입었다는 얘기예요. 상처를 입은 승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최소 55% 이상 그리고 60%는 넘어야 정말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러니까 55%라고 사실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최준호 선생님 저희가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호남에서 뭐 사죄절까지 했던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은 어느 정도 민심을 좀 회복을 했는데 그 결정적인 역할로 부인 김정숙 여사를 꼽고 있더라고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선거에서 절반은 부인이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몸이 하나인데 특히 전국 선거에서 특히 서울의회에 많은 곳을 돌아다니는 동안 호남을 계속 매일매일 돌아다녔다 하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은 작년 추석부터 이번 구정까지 광주에 1박 2일로 매일 이불 보따리 싸들고 했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 어르신들 찾아가지고 가서 한 번, 두 번 계속 찾아갔더니만 그제서야 마음이 녹더라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호남은 사실 김정숙 여사가 더 많이 뛰었다고 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그 호남 쪽에 그 연고를 가 있고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그 사모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것 같고 나름대로 이제 그 10년, 20년 지나가면서 이 정치인으로서의 부인으로서의 역할을 다른 누구보다도 상당히 잘 하고 있다라는 평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는 그 광주 시민들을 향해서 절을 해야겠지만 안에 집에 가서는 사모님한테 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문재인 전 대표보다 오히려 김정숙 여사가 오늘 저 호남 득표율이 어떻게 될지 더 관심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김정숙 여사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제가 작년 추석에서부터 구정 때까지 광주에 1박 2일로 매일 이불 보따리 싸고 왔습니다. 몹시 떨렸습니다. 활명수, 소화제 먹어가면서 들었어요. 그러면 맨 마지막 부분에 마음을 열어주시면서 그래 지금이라도 참 잘왔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고맙고 기쁩니다. 저때 광주 발언을 저렇게 했었군요. 이현정이. 네. 대중목욕탕에 대한 이 말들이 참 많았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특히 대중목욕탕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요즘은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많이 가시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누가 왔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쪽에 계신 그 어르신들이 도대체 젊은, 그 중에서는 좀 젊은 편에 속하시죠. 아마 김정숙 여사한테 도대체 누구신가 이렇게 물었더니 제가 문재인 부인입니다. 이야기를 해서 깜짝 놀랐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원래 이 목욕탕이라는 게 전파력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 시골에서는. 왜냐하면 모든 분들이 목욕탕에 한 번씩은 오기 때문에 여기서 있었던 이야기들이 각 동네로 가면 또 퍼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전파력이 크기 때문에 항상 이 보통 이제 정치를 하시는 부인 같은 경우는 목욕탕이나 시장 이런 쪽을 많이 찾습니다. 그만큼 이제 본인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해줄 수 있는 거니까. 또 이제
목욕탕 가다 보면 또 아무 거리낌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서로 굉장히 친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김정수 여사가 거의 일주일에 1박 2일씩 해서 광주 쪽에 내려가서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이제 목욕탕도 가고 하면서 이제 또 뭐 찜질방에 자고 하면서 거기서 많은 이제 활동을 했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정서적으로 다가가는 측면은 충분히 갔는데, 문제는 또 고공전을 해줘야 되거든요. 문재인 전 대표가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광주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해줘야 되는데, 예.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했던 것 같아요. 뭔가 광주 민심을 좀 돌릴 만한 그런 어떤 전폭적인 조치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없이 그냥 그렇게 뭐 정치란 게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사실 그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 자체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실 그것도 조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일전에 갤럽 조사에서도 분석은 좀 더 다른 조사도 봐야 되죠. 아무튼 광주에서 갑자기 14%포인트가 급락한 조사가 또 나왔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게 아마 전두환 표창장을 자랑했던 그런 부분하고 또 그 전인범 특전사령관을 영입했는데 알고 봤더니 전인범 장군이 옛날에 광주의 발포명령자가 전두환 장군이 아니었다라는 식의 발언을 해가지고 그게 계속 연결되다 보니까 김정숙 여사가 상당히 이렇게 노력한 것이 방금 이현정 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상승 효과를 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원래 원천적인 문제에서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그 좀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런데 아무튼 김정숙 여사 부인이 상당히 노력한 것만큼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잠깐 나오는데 기호 1, 2, 3, 4가 딱 박힌 이제 단걸 보니까 진짜 이제 대선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최성 후보만 또 특이하게 재킷을 입지 않고 있다. 연달아서 또 어떤 정견 발표를 할지도 좀 보겠습니다. 또 흥미로운 것은 예. 그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들은 민주당 색깔인 파란색을 했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다른 색깔로 해서 지금 또 일을 하고 있는 것도 그렇네요. 당에 맞는 것인지 저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또 후문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모저모로 후문이 나오겠죠. 문재인 전 대표 부인만 저희가 짚어볼 수는 없으니까 안희정 지사, 이재명 시장의 후보들 부인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좀 더 발전적인 나라를 만드는데 안 지사가 좀 적격이고 책임 있게 일을 잘 하지 않을까. 지금은 혹시 오해를 하더라도 그래서 속은 많이 상했지만 이 사람이 살아온 30년을 안다면 혹은 알게 된다면 그 오해를 걷어주실 거다. 같이 좀만 더 이제 노력하고 힘 내보자고 부탁 말씀드립니다. 제가 뭐 설거지를 할 때는 뒤에 와서 밖에서 있었던 일이나 무슨 일이 있었고 누구를 만났는데 어땠더라. 당신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이게 맞는다고 생각해? 너무 웃기지 마. 또 쫓아다니면서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이재명 시장은 자기가 말하는 것, 약속은 정말로 꼭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 그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고요. 다들 본인 남편한테 주옥 같은 말들 참 많이 하셨어요. 일단 판은 벌어졌고 이제부터 오늘 민주당 호남 경선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 민주당 경선 결과를 놓고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오늘 흥미로운 얘기 하나 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솔직히 안희정 지사가 후보로 나온다고 하면은 같은 젊은 세대이고 안희정 지사가 1등 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안희정과 안철수의 대결은 우리로서는 훨씬 버겁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군요. 제발 문재인 후보가 후보로 확정되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가 저 박지원 대표의 말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할까요? 저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구도 싸움이거든요. 자, 문재인 대표가 나왔을 때 안철수 전 대표는 사실은 구도가 확실히 돼요. 문재인과 반문재인의 어떤 구도가 돼서 실질적으로 안철수를 중심으로 해서 반문연대라든지 뭐 개헌대 반개헌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도를 확립할 수가 있는데 안희정 지사가 딱 나와버리면 도대체 구도가 안 돼요. 흐트러져 버려요. 다 같은 중도 보수에다가 다 같이 이렇게 비슷비슷한 어떤 그런 이 지지층을 다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했을 때 이 3자 대결이나 양자 대결로 했을 때 문재인 대 안철수보다 안희정 대 안철수가 이 안희정이 훨씬 더 높게 나오는 결과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문재인 대 안철수보다. 그러니까 사실은 버겁다는 게 솔직하게 버거운 거죠. 만약에 안희정 대 안철수가 됐다 그러면 씨름판이 될 거예요. 씨름판에서 똑같은 선수가 이게 비기된다고 그래서 비겼을 때 누가 이기죠?
몸무게가 적은 사람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젊은 사람한테 더 표가 갈 거 아니에요. 똑같은 중도 보수라면 안희정이 훨씬 신선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불리하다. 차라리 문재인 대표가 나와서 구도를 확실한 게 좋다라는 솔직한 심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추미애 대표가 당대표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경선 뭐 당연히 외치겠죠. 추미애 대표의 말도 있는데 저희가 좀 궁금한 거는 뉴스특급 시간에 아마 정견 발표 목소리를 조금 들을 수 있을 텐데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박지원 대표가 어찌 보면 문재인 때리기 비슷한 걸 했는데 오늘 어제부터 이 보수축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도 문재인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그 목소리도 한번 같이 듣고 오시죠. 대통령이 640만 달러 받으면서 변론 안 했다. 이렇게 본인이 주장을 하면 지금 박근혜 주장하고 똑같아. 최순실이가 돈 그래 한 거 난 몰랐다고 이야기하잖아. 그거하고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8대 대선부터 그때 제가 법사위에 있으면서 계속 문재인에 대해서 공격하는 최일선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약점도 제일 잘 알고 있는 우리 당의 후보가 나와서 확실하게 좌파 후보들을 밟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이제 한 4시간 정도 있다가 호남 경선의 뚜껑이 열리지만 이현정 의원. 네. 자유한국당은 타깃이 확실하네, 문재인 전 대표. 그렇죠. 지금 이제 뭐 홍준표 지금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당내 후보들하고는 별로 상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일단 1, 2차 경선, 예비 경선에서 이제 워낙 또 압도적인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나의 상대는 결국 문재인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타켓을 문재인 후보로 맞추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특히 이제 얼마 전에 또 정동진에 갔지 않습니까? 그 정동진이라는 데가 바로 모래시계의 어떤 배경이 됐던 곳입니다. 그 간 이유가 뭐냐면 결국 자신과 모래시계 이미지를 같이 합하면서 그 장소에서 바로 저 640만 달러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그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바로 문재인 후보 아니었나. 근데 문재인 후보가 그 돈 받는 걸 몰랐을 리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구도 싸움에서 어떤 하는 것이 또 한편 이야기가 뭐냐면 또 이제 바른정당과의 연대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뭐냐면 이제는 앞으로는 어느 정도 후보 윤곽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할 수 있는 것은 나머지 세 당의 후보가 함께 해야 되는 것이다. 자, 그러려면 결국 1차적으로는 바로 유승민 후보와의 어떤 후보 연대, 그 다음에는 이제 국민의당과 연대, 이런 부분들을 가상을 하고 반문연대 형성을 이제 주도하기 위한 그런 이제 시동들을 걸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건 아마 이제 자유한국당 내에서 경선에서 얼마만큼 홍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기느냐에 따라서 그 힘 자체가 상당히 실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저 광주여대 체육관에서는 추미애 대표가 연단에 서서 마이크에 대고 당대표 인사말을 하고 있는데 저 바로 뒤에가 각 후보, 4명의 후보들의 정견 발표가 있습니다. 첫 호남 경선 사실상이면 결승전이라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각 후보들도 사활을 걸고 핏대를 세울 텐데 그 화면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만약에 정견 발표 시작되는 대로 계속 가기로 하고요. 그 전에 짚어볼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하고 있는데 이분은 예전부터 겨냥을 했습니다.